안녕하십니까. 오늘 배울 단어는 5단원 세 번째 부분이고요. 의사소통과 언어 예절 부분이에요. 거기 230쪽에 처음 부분, 생각여기 부분 먼저 보시면 요 상황 쭉 읽어보세요. 읽으셨죠? 자, 거기 중간에 보면 나는 오늘 미안한 마음에 친구한테 사과를 했대. 뭐라고 했냐면 미안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보이죠? 내가 이름을 써놓았으면 찾을 수 있었을 거야. 이건 결국 뭐야? 네 책임이야. 이 뜻이잖아. 그래서 결국 화를 내더라? 근데 나는 왜 화냈는지 모르겠어. 이런 상황을 제시를 해줬어. 그치? 자, 거기 묶어서 쓰세요. 왜 화를 냈냐면 사건의 책임을 친구에게 미루는 듯한 인상을 줌. 사건의 책임을 친구에게 미루는 듯한 인상을 줌. 이해되셨죠? 자, 요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의사소통하는 방법, 그리고 언어 예절, 요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그래서 듣기 말하기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단원이에요. 우리가 보통 모의고사에서는 앞에 화법이랑 화법 부분에 나오는 지문, 거기랑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본격적으로 본문 내용 배우기로 합시다. 뒷장 넘어가셔서 231쪽 펴볼게요. 자, 첫 번째, 자, 개인이나 거기 메뉴에 탐구활동 제목 옆에 보이죠? 개인이나 집단에 따라서 듣기나 말하기 방식이 다양할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해야 되고 서로 존중하며 대화해보자 라는 게 목표예요. 첫 번째 활동일 화법의 다양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자 라고 했는데, 자, 거기 봅시다. 자, 어떤 오빠가 나 오늘 시험 못 봤어 라고 했더니 그것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죠. 그래? 나도 잘 못 봤어. 자, 지금부터 함께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지 않을래? 자, 여기 묶어서 쓰세요. 요거는 문제 해결적 말하기. 문제 해결적 말하기.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엄마 같죠? 느낌이? 속상하겠구나. 괜찮아. 속상하겠구나. 괜찮아. 요 부분은 묶으셔서 이런 거를 공감 아시죠? 공감적 말하기. 공감적 말하기. 자, 그 다음에는 잘 볼 수 있을 거야. 엄마가 응원할게. 엄마가 늘 이렇게 말해주면 참 좋겠지. 그치? 요거는 격려하는 말하기. 격려하는 말하기. 됐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나는 뭐라고 해볼까 라고 이제 빈칸 채워보는 내용이에요. 한번 채워보시고 우리는 뒷장 넘어가셔서 다음 상황. 자, 다음 대화와 내용을 보고 집단에 따라서 듣기 말하기 방법의 다양함을 이해해보자 라고 했어. 자, 거기 첫 번째 가의 교실에서 라는 거 보이죠? 봅시다. 강산아 뭐해? 수아 문풀 좀 보느라. 왜? 문풀 뭐야? 아 진짜 문제풀이를 줄임말 됐죠? 자, 외긴 너 생일이잖아. 생축 알죠? 생일 축하. 하하 고마워. 아, 내가 생선도 준비했지. 생선. 아, 맨 처음에 이거 뭔가 했다. 생일 선물이죠. 자, 여기 문상은 아시죠? 뭐 워낙 유명하니 문화상품권 줄임말. 내가 읽고 싶은 책이 있다며. 역시 내 절친. 진짜 친구. 절친. 그 다음에 자, 이따 애들이랑 생파 어때? 생파. 생일 파티 좋지 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동그라미 친 부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다 무슨 표현이죠? 그쵸? 줄임 표현이에요. 줄임 표현. 자, 그 다음에 요번 상황은 교무실에서 봅시다. 교무실에서. 선생님, 수행평가 과제 걷어왔어요. 그래, 고맙다. 참, 오늘 제 생일이야. 아, 오늘 생일이니 축하한다. 친구들한테 축하 많이 받았니? 그럼요, 윤서가 생일 선물도 줬어요. 생일 선물. 줄임말 안 썼죠? 그치? 너희들은 정말 친하구나. 뭘 받았니? 문화상품권이요. 여기도 역시나 줄임말 안 썼네요. 안 그래도 읽고 싶은 책이 있었는데 선물 받아서 기뻐요. 잘 됐구나. 이따 애들이랑 생일 파티도 하려고요. 자, 역시나 앞에서는 줄임말로 했던 것들을 그치 다 원래 단어대로 표현을 해주죠. 왜 그런 거야? 그치? 선생님이라는 상대방을 고려해서 해준 얘기죠. 거기다 쓰세요. 상대방을 고려하여 줄임말을 사용하지 않음. 상대방을 고려하여 줄임말을 사용하지 않음.
자, 그리고 나서 그 뒷부분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말고 뒷정리해라. 걱정 마세요. 가보겠습니다. 그거 하면서 웬만한 애들 다 줄여 쓰던데 저 학생은 안 그러네요. 쟤들 근데 친구들이랑은 그런 말 쓰지 않을까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가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상황에서 얘기하고자 싶은 거는요. 거기다 체크하세요. 세대에 따른, 세대 알죠? 세대에 따른 듣기, 말하기, 방법의 차이. 여기다 쓰세요. 자, 세대에 따른 듣기, 말하기, 방법의 차이가 드러남. 그래서 가에서는 특히나 세대 간의 말하기 방식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나의 상황을 정리를 해봅시다. 뒷장 넘어가셔서. 얘는 극본이네요. 자, 거기 나에 보시면 요거는 1994년 서울 신촌이 배경인, 간단하게 그 내용 정리만 할까요? 시나리오고요. 각본 보이죠? 갈래는 드라마 시나리오고 극본이라고도 해요. 자, 그 다음에 배경은 1994년 서울 신촌. 여기가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그 다음에 주제 쓰세요. 주제는 신촌 하숙집딸 성나정과 각 지방에서 올라온 하숙생들의 20살 이야기. 됐죠? 그 다음 특징 두 가지 쓸게요. 첫 번째 특징 1. 전체 스토리와 병행해 매회 다른 에피소드로 극을 구성함. 요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주변 장치에 불과했던 사투리를 풍성하게 사용함. 주변 장치에 불과했던 사투리를 풍성하게 사용. 자, 봅시다. 자, 나정의 가족은 경상도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하숙집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얘네는 당연히 경상도 사투리를 쓰겠죠. 자, 그리고 서울 출신이며 야구부 투수인 칠봉이는 나정이는 신촌 하숙집에 자주 놀러 와요. 자, 집안에서 나오는 칠봉 보면 와 갈랐고 라고 사투리를 쓰죠. 점심 먹고 가지 그럴까. 라면 물 올리라 퍼뜩 내가? 하고 따라 들어가. 라면 먹으며 야 니 제법 끓였다. 잘 끓였다는 거지. 내가 근래라는 말은 아시죠? 내가 요즘 먹어본 라면 중에 제일 잘 끓였다. 그래? 내가 라면만 10년째 끓였거든. 그랬더니 그 다음 중요한 거 맞나? 라고 했어. 훈련할 때는 선배들한테 합숙 가서는 후배들한테 야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끓였다. 국민학교는 초등학교 옛날 말. 자, 그랬더니 맞나? 또 그래. 자, 또 웃다가 오늘 저녁도 내가 하는 거야? 보니까 종일 일만 하는 것 같던데? 라면 먹으면 또 맞나? 라고 얘기하죠. 자, 그랬더니 야, 뭘 자꾸 만나는 말끝마다 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지. 아무튼 다 맞지는 않아. 야, 뭐가 맨날 만나야. 얘는 말을 이해를 못했지. 그랬더니 나정이가 가만히 보며 맞나? 또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칠봉이가 웃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만나라는 말이요. 사실은 옳으냐 그르냐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한 게 아니라 바꿔서 말했다면 뭐 그랬구나 그렇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해서 동조해주는 말. 동조. 그리고 맞장구. 동조해주고 맞장구 해주는 그런 표현이라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거기 칠봉이가 얘기한 거 뭐가 맞냐, 여기에서 맞냐는요 옳으냐 이런 뜻이야. 그래서 요거는 똑같은 만나지만 다르게 쓰였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함으로 쓰세요. 옳고 칠봉이 말해서 맞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한 물음의 표현.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한 물음의 표현. 그래서 나문단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 아시겠죠? 그치, 거기다 쓰세요. 지역에 따른 듣기 말하기 방법의 차이가 드러나. 정리했어요? 지역에 따른 듣기 말하기 방법의 차이가 드러나. 했어요?
그래서 나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역방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역방언이라는 말은 아시죠?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는 언어들, 뭐 예를 들면 동북방언, 서북방언, 뭐 중부, 동남, 서남, 제주도 방언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각 지역의 향토적 특성을 담고 있는 그렇게 지역에 따라서 달라진 언어를 갖고 얘기를 한 거고, 가 같은 경우는 세대 간에 따라서 다르게 쓰는 말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에서 제시한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흔히 거기다 쓰세요. 이런 것들은 사회적 방언이라고 해요. 사회방언. 사회방언이라고 하는데 사회방언은 거기다 간단히 써요. 성별이나 세대, 성별이나 세대, 사회집단 등, 성별이나 세대, 사회집단 등 사회적 요인에 따라 달라진 언어. 성별이나 세대, 사회집단 등 사회적 요인에 따라 달라진 언어. 요게 사회방언의 개념. 그래서 가는 사회방언, 나는 지역방언의 차이점을 드러낸 거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그 뒤에 나와 있는 문제 정리해보면서 요 부분은 마무리하죠. 234쪽. 자, 가의 강산이와 윤서가 나눈 대화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 특징 살펴보는 건데요. 첫 번째, 대화에 나타난 표현이 헉 있었어요. 헉.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다 씁니다. 문풀, 문풀, 생추, 문상, 절친, 생파까지. 문풀, 생축, 문상, 절친, 생파. 됐죠? 자, 그 다음에 특징 정리합니다. 특징. 한 세 가지 정도 쓸게요. 첫 번째, 빠른 전달이 가능한 간결하고 압축적인 줄임말, 신조어 등을 많이 사용한다. 빠른 전달이 가능한 간결하고 압축적인 줄임말, 신조어 등을 많이 사용한다. 두 번째, 감탄사를 많이 사용한다. 세 번째, 명사형으로 끝맺은 문장 등, 명사형으로 끝맺은 문장 등 간결한 표현을 주로 사용한다. 됐죠? 자, 두 번째 문제. 강산이와 선생님이 나눈 대화는 일과 어떻게 다른지 얘기해 보래요. 거기 묶어서 세대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 체크해 보는 문제거든요. 자, 거기다 정리. 선생님께는 줄임말을 사용하지 않고 문법에 맞는 높임 표현을 사용해서 정중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됐죠? 3번은 본인의 언어 생활 한번 성찰해 보시고, 4번 나, 이번에는 지역에 따라서, 그쵸? 나정이와 칠봉이가 생각한 그 만나라는 의미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만나의 의미가 다른 이유를 한번 말해보래요. 나정이의 만나는 아까 정리했었죠? 거기다 써요. 경상도 방언으로 그래? 정말? 뭐 이런 의미로 사용함. 경상도 방언으로 그래? 하고 물음표 정말 등의 의미로 사용함. 됐죠? 근데 칠봉이의 만나는 표준어로 틀리지 않다라는 의미로 사용함. 표준어로 틀리지 않다라는 의미로 사용함. 자, 그 다음에 이 만나의 의미가 다른 이유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 아래 화살표 하시고, 만나의 의미가 다른 이유는 각자 살아온 지역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각자 살아온 지역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의사소통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의사소통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사례가 나와 있는데 부추에 관련된 얘기예요. 지역마다 어휘나 표현이 다른 사례를 한번 찾아보고 원활한 의사소통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한번 생각해봐라 라는 거고, 요거는 부추라는 단어를 강원도에서는 본추, 경북에선 부자, 소불, 새우리, 정구지 등등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거든요. 자, 요거랑 비슷한 사례가 간단하게 사례 하나만 들면, 첫 번째 사례 고구마를 제주도에서는 감저라고 한대요. 감저. 참 낯설다. 그치? 감저. 요건 제주도 방언. 제주도 방언이고, 그리고 평안도 알죠? 평안도 저 북쪽. 평안도에서는 감지라고 한대요. 감지. 감자 같은데? 그치? 요거는 평안도 방언. 평안도 방언. 자, 그래서 여기에서 드러나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자세, 태도, 요거 쓰는 거거든요. 태도. 정리합니다. 태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태도, 땡땡 하고 쓰세요.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각 지역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각 지역 언어 표현에 대한 관심을 갖고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관심 갖고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됐죠? 자, 그 다음에 6번째 보시면, 아이고. 일상생활에서 지역 방언을 효과적으로 사용한 사례를 한번 찾아보라 했고, 자, 요걸 통해서, 자, 다양한 지역 방언을 존중해야 하는 그런 필요한 이유가 뭐냐, 요걸 한번 정리를 해보라는 얘기인데, 거기 간단히 사례를 한번 정리해보죠. 부산에 초량, 이바구길이라는 표지판이 있대요. 초량 이바구길이라는 표지판이 그 사례인데 부산에 자, 요거는 거기다가 정리합니다. 이건 부산에 있는 표지판 이름이고요. 거기다 써요. 경상도 방언으로 이바구 있죠. 이바구. 경상도 방언으로 이바구는 이야기를 뜻하며, 그래서 이바구 길은 이야기를 나누며 걷는 길이라는 의미이다. 경상도 방언을 지역 도로명으로 사용해서 그 지역의 정감 넘치는 느낌을 효과적으로 살렸다. 그래서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 이해되셨죠? 간단히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은 성별에 따라서 다른 듣기 말하기 방식이에요. 자, 내용 봅시다. 자, 우리는 남성이나 여성의 구별 없이 모두 같은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어. 따라서 남성과 여성의 언어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찾아내는 건 어려워. 그러나 어떤 범위, 어떤 범위나 형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선호의 차이, 좋아하는 것 차이는 발견할 수가 있대요. 그것까지 끊으시고요. 자, 남녀 언어에서 정리합니다. 남녀 언어에는 선호의 차이가 있음. 남녀 언어에는 선호의 차이가 있음. 정리되셨죠? 그 다음 예를 들어 남성은 평서문을 더 선호한다. 자, 이것은 남성이 단정이나 선언과 같이 자기 주장이 강한 대화를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여성은 주장할 때에도 직접적인 단정보다는 간접적으로 대화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의문문을 더 많이 사용한다. 총세에 대한 요구를 나타낼 때도 남성은 직접적인 명령문을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여성들은 청유문이나 의문문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자, 여기까지 두 번째 묶으셔서 거기 정리합니다. 자, 대화 방식에 따라 남녀가 선호하는 문장이 다름. 대화 방식에 따라 남녀가 선호하는 문장이 다름. 정리됐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성별에 따른 듣기 말하기 방법이 어떻게 다르냐 정리를 해보면 거기 아래에 자, 대체로 여성은 좀 더 부드러운 표현과 맞장구 표현을 많이 쓰는 반면에 남성은 좀 더 딱딱하고 간결한 말투를 쓰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남녀 구별보다는 개인의 성향에 더 좌우되는 것 같다. 이 정도로 정리해 두시면 괜찮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이렇게 다양한 개인적 성향,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때, 자,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지? 정리합니다. 개인 및 집단 간의 다양한 듣기 말하기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언어 생활 태도가 필요하다. 자, 그 다음 그 아래 자, 이렇게 듣기 말하기 방법이 다양함을 왜 이해해야 하느냐. 보이죠? 의사소통 방법은 개인적 성향뿐 아니라 세대, 성별, 지역 같은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니까 이걸 고려하지 않으면 그치? 의사소통의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오해가 생기니까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려면 이런 듣기 말하기 방법의 다양성, 소통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요거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활동 2에 사실은 얘가 메인이죠.
상황에 따른 언어 예절 이해하기 부분 볼게요. 자, 다음 드라마 영상을 보고 사과하는 상황에서의 언어 예절을 알아보자 라고 했어요. 자, 덕선의 가족은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덕선의 생일을 따로 챙기지 않고 언니인 보라 생일 파티에 끼워서 축하를 해줘요. 자, 결국 덕선이가 울면서 뛰쳐나가죠. 자, 그 이유 그 정리. 자, 부모님이 자신의 생일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언니의 생일 파티에 끼워서 축하해주는 등 자신보다는 언니와 동생을 더 챙겨주는 모습에 서운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됐죠? 자, 그 다음. 자,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아빠가 공손성의 원리를 잘 지켜서 말하고 있는지 이야기해보라 라고 했는데, 사실은 요게 핵심이에요. 요 부분이 이제 문제에 잘 나오거든요. 잘 보세요. 공손성의 원리라고 해서요. 보이죠? 자, 대화할 때 서로 예의 바른 태도를 지켜야 한다라는 의미인데, 자, 공손하지 않은 표현은 최소화, 공손한 표현은 최대화하는 걸 말하고요. 자, 5가지의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이죠? 첫 번째, 자,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줄이고 이익되는 표현 늘리기. 잘 기억해 두세요. 요거를 요령의 경률이라고 합니다. 요령의 경률. 됐죠? 두 번째,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은 줄이고 부담 주는 표현은 늘리기. 이런 거는 관용의 경률. 됐죠? 관용. 서로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령이랑. 자, 그 다음 세 번째, 상대를 비방하는 표현은 줄이고 칭찬하는 표현 늘리기. 그래서 요거는 찬동의 경률. 됐죠? 그 다음 네 번째, 이번에는 반대, 자신을 칭찬하는 표현은 줄이고 겸손하게 표현하기. 그래서 얘는 겸양의 경률. 잘 구분하세요. 마지막 5번째, 이번엔 둘 다 해당되는 거. 자신과 상대방의 의견에서 다른 점은 줄이고 공통점 늘리기. 그래서 요거는 동의의 경률이라고 해요. 동의의 경률. 그래서 요 5가지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거기 옆에 보면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화자와 청자 간의 원칙, 요걸 대화의 원리라고 하고, 가장 대표적인 게 요 공손성의 원리, 그리고 협력의 원리, 순서 교대 등의 원리가 있다. 그 중에 지금 요령의 경률, 관용의 경률 이렇게 2개 묶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찬동과 겸양, 그 다음에 동의의 경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요령의 경률은 상대방의 부담은 낮추고 이익은 올리고, 관용은 자신의 부담은 올리고 자신의 이익은 낮추고. 이해되죠?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서로 상대죠. 찬동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은 낮추고 칭찬은 올리고, 겸양의 경률은 자신에 대한 비방은 올리고 칭찬은 낮추고. 서로 상대죠. 그 다음 마지막 동의의 경률은 상대방과 자신의 의견 차이는 줄이고 의견 일치는 올리는 것. 이해됐죠?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요게 문제로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 이제 아빠의 이야기를 봅시다. 아빠가, 자, 우리 덕선이 생일 축하한다. 웜에 그나저나 벌써 초가 18개야.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커버렸을까? 아빠 엄마가 미안하다. 자, 요거 진심이 담긴, 저 묶어주세요. 진심이 담긴 사과의 말. 진심이 담긴 사과의 말. 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 묶으세요. 저기 잘 몰라서 그래. 여기서부터 잘 몰라서 그래. 첫째 딸은 어떻게 가르치고 둘째는 어떻게 키우고 막둥이는 어떻게 사람 만드는 줄 몰라서 이 아빠도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아니잖아.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게. 그러니까 우리 딸이 좀 봐줘. 여기까지 묶었어요. 거기 묶어서 요런 걸 겸양의 경률이라고 하죠. 겸양의 경률. 됐죠?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정리. 덕선이의 아빠는 뛰쳐나간 덕선이에게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자세로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어 부족함을 인정하고 진심을 전달했다. 덕선이는 이러한 아빠의 말과 태도에서 진심을 느꼈기 때문에 사과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므로 아빠는
공손성의 원리를 잘 지켜서 말했다고 할 수 있다. 정리하셨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만화를 봅시다. 자, 다음 제시된 만화를 보고 부탁하는 상황에서의 언어 예절 체크합니다. 자, 종현아, 민규야, 이것 좀 태성이한테 갖다 줘. 요게 뭐예요? 이게 뭐냐? 뭘 위배했어? 그치, 요령의 경률. 요령의 경률. 아, 요거는 요령의 경률. 요령의 경률 위배. 됐어요? 정리했죠? 자, 그 다음에 이걸 왜? 그랬더니 말하기 귀찮아. 그냥 갖다 줘. 이 새끼. 확, 그치? 양의 경률 위배. 체크해 두시고. 양의 경률 위배. 양의 경률 위배. 요거는 좀 이따 다시 정리. 양의 경률 배울 거고. 야, 넌 그게 부탁하는 태도냐? 그랬더니 야, 친구끼리 뭐 그런 걸 따지냐? 라고 얘기했어. 자, 봅시다. 다음, 우리 앞에서 요령의 경률은 배웠어요. 기억나시죠? 상대방에게 부담되는 표현을 줄이고 이익되는 표현을 늘리는 건데 상대방에게 부담을 줬지. 그러니까 요령의 경률을 위배한 거고, 말하기 귀찮아. 그냥 갖다 줘. 요거는 양의 경률이라고 했는데 양의 경률이 뭐냐? 그 아래 봅시다. 두 번째, 협력의 원리라는 게 있죠. 협력의 원리란, 자, 봅시다.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 대화의 목적, 방향에 맞게 상호 협력해서 대화해야 한다는 거. 협력의 원리는 다음처럼 4가지 규칙으로 이루어진대요. 자, 첫째, 보이죠? 대화에서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한다. 그치, 요거를 양의 경률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 보면 이놈이 뭐라 해서 귀찮아 그냥 대충 여기서 필요한 만큼을 얘기를 안 했지. 그래서 이게 양의 경률의 위배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정보 제공한다. 요게 질의 경률. 세 번째, 대화의 맥락에 맞는 정보 제공하기. 요거는 관련성의 경률. 관련성의 경률 됐죠? 그 다음 네 번째, 모호한 표현이나 혹은 중의적 표현을 피하고 명료하게 표현하기. 요게 태도의 경률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4가지가 협력의 원리니까 요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민규의 말하기 귀찮아 그냥 갖다 줘. 요게 협력의 원리 중에, 그치, 정리. 자, 뭐라고 하면 좋을까? 어제 태송이한테 뭐 책을 빌리면서 수업 전에 돌려주기로 약속했었는데 갑자기 부르시는 바람에 지금 갖다 주기가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좀 대신 갖다 주지 않겠니? 그냥 좀 갖다 뭐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좀 자세하게 그 내용을 풀어서 써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지. 그치? 그거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넘어가셔서 두 번째, 상대방에게 부탁하는 상황에 맞는, 자, 그런 언어 예절을 고려하면서 대화를 재구성하라 라고 했는데 대화 재구성은 한번 해보시고 우리는 거기 그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 봅시다. 부탁할 때는요, 이쪽에 사정이나 입장을 상대가 잘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성실함과 진심으로 상대를 설득해야 하는데, 그 다음 보이죠? 화자의 직접적 명령이나 요구보다는 거의 체크 간접적이고 완곡한 표현 돌려서, 그래서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주는 예의 바르고 공손한 표현, 요거 연결 됐죠? 요게 요령의 경률. 정리할 수 있죠? 요령의 경률. 그 다음 청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좀, 잠깐, 혹시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자, 요거 동그라미 1. 그 다음 거기 있으세요 등의 물음으로 청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시하는 표현도 사용할 수 있다. 요거 두 번째. 요거 묶어서 뭐라고 쓰시느냐?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주는 표현 2가지. 1, 2.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주는 표현 2가지.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여기 다양한 상황에서 갖춰야 할 의사소통 방법에서 축하하는 말하기에서요. 생일을 축하할 때 친구에게 축하한다 라고 쓰고, 손이 어른한테는 생신 축하합니다, 더욱 건강하시기 바랍니다는 괜찮은데, 건강하십시오 라는 이게 잘못된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쓰면 안 된다. 요거 주의하시고,
사과하는 말하기 할 때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명백한 표현, 그리고 변명이나 핑계보다는 나에게 잘못이 있다, 자신이 잘못한 행위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해야 좀 더 진심이 잘 전해진다. 위로하는 말하기 할 때 신중하고 차분하게, 그리고 희망적인 말을 해라. 좀 어떠십니까? 라는 정중한 인사, 조리 잘 하십시오, 속히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나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표현들이 좋다는 거죠. 잘 찾을 수 있겠죠? 요거는 다양한 상황을 주고 올바른 거 찾아라, 이런 문제들이 잘 나오니까 그런 것들 잘 찾으실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 장 넘어가셔서 세 번째, 다양한 상황에서 대화의 원리 잘 지켜지고 있는지 찾아내는 건데, 첫 번째, 가하고 나에서 어떤 공손성의 원리가 지켜지지 않았는지 찾고 바르게 고치래요. 첫 번째, 너 글씨가 그게 뭐냐? 나중에 읽을 수는 있니? 이 표현이라. 내 덕분에 잘 해결됐어 했더니 제 뛰어난 능력 덕분이죠. 라고 했어. 일단 지켜지지 않은 공손성 원리부터. 자, 가에 먼저 체크를 합니다. 뭐라고 해야 되냐? 가는 거기다 정리. 상대방을 비방하는 표현은 줄이고, 상대방을 비방하는 표현은 줄이고 했어요. 칭찬하는 표현은 늘린다. 칭찬하는 표현은 늘린다. 그래서 찬동의 경륜. 알죠? 그 다음 나 같은 경우는요. 다 뛰어난 제 능력 덕분이에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자신을 칭찬하는 표현은 줄이고, 자신을 칭찬하는 표현은 줄이고 겸손하게 표현한다. 그래서 겸양의 경륜을 좀 사용해야겠죠. 겸양의 경륜. 자, 그리고 여기는 겸양 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찬동. 그거 써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고치면 되겠냐. 예를 들면 가는 글씨를 좀 더 크게 쓰면 나중에 더 쉽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완곡하게 돌려서. 그 다음 두 번째, 나 같은 경우는 에이 내가 한 게 뭐가 있어, 다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자 어디 갔니? 이번에 역시나 가와 나에 제시되어 있는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협력의 원리를 찾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그쵸? 필요한 협력의 원리인데, 자, 가의 문제점. 나 소망구 사는데 너 어디 사니? 대한민국 푸른시 여기 동에 살아. 공원도 많고 산이 있어서 주말마다 등산하는 사람이 많아 라고 얘기했어. 너무 심하게 많이 얘기했어. 그치? 그리고 나 같은 경우 일요일에 영화 볼래? 아 글쎄 좀 쉬려고 했는데 숙제 많고 피곤해서 영화를 보고 짜증나 이런 거. 그치? 자, 거기 가의 문제점부터 먼저 씁시다. 가의 문제점은요, 상대방이 원하는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를 불필요하게 제공했다. 상대방이 원하는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를 불필요하게 제공했다. 그래서 얘가 필요한 건 거기다 쓰죠. 대화에서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양의 경률이 필요한 거고요. 대화에서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한다. 그 다음 나의 문제점은 간결하고 조리 있게 답을 하지 않고 모호하게 말하고 있다. 간결하고 조리 있게 답을 하지 않고 모호하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거기 협력의 원리 쓰세요. 모호한 표현이나 중의적 표현을 피하고 명료하게 표현한다. 그래서 얘는 그치, 태도의 경륜. 됐죠? 태도의 경륜.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넘어가셔서 이번에는 자, 대화의 원리 가운데 이번에 세 번째 순서 교대의 원리거든요. 친구와 주제를 정해서
대화한 다음에 순서교대 원리 잘 지켰는지 점검해봐라 라는 얘긴데, 자, 거기 정리. 순서교대 원리는 대화할 때 화자와 청자의 역할이 고정된 게 아니라 의사소통에 맞게 끊임없이 서로의 역할이 순환된다는 거. 이게 중요하죠?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야. 따라서 대화를 원활하게 하려면, 그 다음부터 묶으세요. 혼자 말을 너무 길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순서에 함부로 끼어들거나 가로채지 않아야 되고, 참여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 여기까지. 거기까지 체크하시고 보다 씁니다. 뭐라고? 순서 교대 원리를 지키지 않은 사례. 순서 교대 원리를 지키지 않은 사례. 있어요? 순서 교대의 원리를 지키지 않은 사례. 자, 이런 것도 대화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자,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평가 항목 보이죠? 대화를 독점하거나 일방적으로 주도하지 않았느냐?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침묵하진 않았느냐? 상대가 말할 때 함부로 끼어들거나 다른 사람의 차례 빼앗지 않았니? 혹은 대화의 화제와 관련 없는 화제를 꺼내서 대화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았니? 요 네 가지 평가 항목이 순서 교대 원리랑 관련된 거라는 거 알아두시고 거기다가 꼭 체크해 두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활동 3에 나와 있는 그 활동들은 사실 우리랑 할 게 아니라 이거는 수행이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활동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지역방언 활용해서 홍보 문구 만들어서 실제로 이제 활동해 보는 건데, 여기에서 해두고 체크해둬야 되는 거는 뭐 이런 평가 항목 정도, 이런 게 이제 이론 문제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걸 바탕으로 한 지역방언의 가치 정도. 여기는 간단히 지역방언의 가치는 써놔요. 지역방언을 사용하면 각 지역의 특색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고 친근감도 줄 수 있으며 방언이 지닌 표현의 풍부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언어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다. 이거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역시나 이런 상황에서 상황극을 해보면서 언어 예절에 알맞은 표현 체크해 보는 거에서도 역시나 여기 평가 항목 정도, 요 정도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뒷장 넘어가시면 소단어 마무리에서요. 요거는 정리하고 보셔야 되죠. 듣기 말하기 방법의 다양성 앞에서 간단히 했었고요. 기억나시죠? 자, 거기 첫 번째 보시면 듣기 말하기의 다양성 보이죠? 개인에 따라서 자, 요렇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집단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언어 예절은 왜 필요하냐? 상황과 대상에 맞지 않으면 적절하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니까 대화의 원리와 언어 예절을 익혀서 상황과 대상에 맞는 형식을 선택하고 대화해야 한다. 그래서 중요한 게 대화 원리다. 공존성 원리, 협력의 원리, 순서 교대의 원리 각각의 개념 알아두셔야 되고요. 특히 공존성 원리와 협력의 원리의 경률 요거 5가지, 요거 4가지 꼭꼭 나눠서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휘는 뭐 요거 사과, 그치, 요렇게. 그 다음에 요거 위로는 요렇게. 그 다음에 요거 부탁 어딨냐? 요렇게. 그 다음에 요거 축하, 이렇게 축하 되죠? 그리고 뒷부분에서는요 쭉 넘어가셔서 246쪽에 여기 그 창의융합 활동에서요 건의문 쓰기 할 때 계획, 조직, 표현, 평가하기 부분에서 각각 해야 되는 거 계획하기 부분에서 해야 되는 거 이런 거 정리하고 예상 독자 분석하고 그 다음에 조직할 때 그 다음에 주제, 예상 독자 자료 수집, 공신력 있는 정보 출처 이런 것들 단계별로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거 그 다음 마지막에 할 거 평가할 때 해야 되는 거 요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5단원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하시면 되고 마지막 장에 보면 그치 표현하고 실제로 써보고 주제 및 내용이나 표현 태도 면에서 평가하는 요소들 요 정도
요 정도가 이론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거기까지 정리해 두셨으면 이제 5단원 마무리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